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좋은 일이 생겨서 지금 목소리가 약간 좀 안 좋긴 한데 감기 걸려서 거의 다 낫긴 했는데 아, 그 목소리만 돌아오지 않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파이터치 2023 컨퍼런스 참석 후기를 공유했습니다. 근데 이게 컨퍼런스 자체가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미리 주제를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희는 한국 사용자 모임을 참석했기 때문에 사용자 모임 관점에서 보는 참석 후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그 커버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얄미하게 들어주시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2024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요. 소개는 제가 좀 원래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 이 한국 네임스 파운데이션 대표님께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크게 설명 많이 필요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1,600명 이상 참가자가 모이고 다양한 회사에서 모여서 하이터치에 대한 그 다양한 주제에 다루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 9월 19일에 이루어졌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녀오게 되었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공개된 자료들이나 프로그램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자가 이제 그 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튜브 동영상도 있고 그 외에도 그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다 있으니까 가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024 컨퍼런스 키 테마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LLM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은 아니고 반 이상이 다루는 토픽들이 LLM 관련 토픽이 있어요. LLM이나 혹은 LLM 그 언더라인 기저에 깔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스피드업 하는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메모리를 얼마나 더 줄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엄청 많았고요. 여기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날 있었던 OM 줄이기 이런 토픽 같은 거는 정말 재밌고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던 다른 시큐리티나 이런 주제들도 있어가지고 재밌게 잘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회사에서 지원받아서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회사에서 지원받아서 자기네 회사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홍보성 경향이 있는 걸 좀 감안해서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데모크레타이즈 AI 그런 오픈소스에서 오픈소스 관련 얘기 당연히 많고요. 이거는 파이토치 자체가 오픈소스에서 그렇고, 세 번째는 분산이나 엣지 컴퓨팅 자체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재밌게 들었던 중 하나는 아마존에서 한 발표인데 AWS에서 그 인퍼레싱 하기 위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하고 컨테이너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아마존 아무래도 그 AWS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GPU는 엄청 비싸고 CPU 인스턴스가 많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주제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괜찮게 재밌게 들었지만 본 발표에서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날에는 그 이제 새로운 토치반의 프로젝트들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메이터널 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놀라는 게 커뮤니티 자체가 거의 수천 개 레벨인 사람이 그 새로 메이터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파이토치 생태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반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첫날 마지막에는 포스트 세션이 열렸는데 저희가 우리는 이제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석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교류를 했고요. 뒤에 좀 더 자세히 발표를 하겠지만 저기 중국 쪽에서 엄청 관심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자기네 그 지역 의정 그룹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정확히는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저희가 활동한 지 몇 년 됐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면서 어떻게 활동을 했냐, 저희가 무슨 활동을 했냐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또 그 토픽 자체가 포스트 세션은 약간 그런 토픽이었는데 뭔가 제너럴한 그
관심을 받기는 좀 어려운데 세부적으로 뭐 인덱스하기 테크니컬한 것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만 거의 홀로 유저 그룹에 대한 그 얘기라서 그거에는 생각보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거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거의 다그 실리콘밸리 회사를 다니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차에는 그 스케줄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터치를 사용하거나 도움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라이트닝 토크도 많이 있었고요. 이것도 기업이 스펀싱하는 토크도 있고 아닌 토크도 있고요. 보시면은 재밌는 것도 꽤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날에 그 OOF 줄이기가 상당히 재밌게 잘 봤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는 이렇게 다 드렸고 사실 이 페이지하고 거의 마지막 페이지 하나가 더 남았는데 두 페이지 정도만 압축해서 다 끝나는 얘기긴 하는데 약간 좀 그러면 너무 짧게 끝날 것 같아서 현장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샌프란시스코 포트네이트 센터에 가서 여기서 이제 2023 컨트리뷰터 어워드 위너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이제 같이 2차 다녔고요. 그분과 같이 제 왼쪽에 계시네요. 그래서 행사장에는 사람이 정말 꽤 많았어요. 꽤 많아가지고 여기 왼쪽이 메인 행사장이고 오른쪽에는 각 세션 발표를 들 수 있는 행사였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도 많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첫 번째 세션에서 피르 의사가 이제 한국 대표를 기업부서 찾았다고 하셨는데 보시면 기업부서 찾을 때가 꽤 많아요. 근데 정말 한국 회사 같은 실리콘밸리 바깥에 있는 회사들이 드물고 그래서 주로 아무래도 행사가 열린 곳이 실리콘밸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터 세션에서 이제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고 같이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 보이는 솔직히 그 화이로 이제 나온 친구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너네는 어떻게 하고 있냐? 자기네들은 그 파이터치 코어 컴퓨터가 3명인데 파이터 포인트 뭐뭐 하려고 하는데 너희 뭐 하냐 해서 약간 거기서 약간 장벽을 느꼈어요. 저희는 파이터치 코어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빨리 치고 나가야 하면서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한다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자체는 중국 쪽 얘기는 포스트 세션이 아닌 라이팅 토크 첫날에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제가 조금 그 좌표를 그대로 두고 왔는데 거기서 보시면서 제가 했던 개인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소하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붙어 있었고 이 친구가 이제 사실 제가 먼저 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정한님 화장실 가서 없었는데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터 자체는 이제 크게 확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활동하면서 어떤 활동을 주로 했냐, 튜토리얼 많이 하고 사용자 모임 주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서 지금 모여 계신 여기 이런 분들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던 지난 모임들 사진과 홍보입니다. 포스터 세션 자체도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참가번호이 쭉 있고 PDF로 공개해 놓은 팀들이 몇 군데 있어요. 포스터 세션은 전부 다 공개하지는 않았더라고요. 포스터 세션들은 되게 제목이 기니까 그만 보고도 아마 관련 내용 유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테크니컬 데프가 너무 들어가거나 사용자의 관심이 어느 정도 특정 부분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쪽은 다 포스터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심도 있고 테크니컬한 주제들이 꽤 많았고요. 유저 그룹은 아까 얘기했던 것지만 한국 사람들은 하나뿐이 없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세션은 20명씩 다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세션이 엄청 많은데 여기 들어오는 포스터하고 세션만 해도 거의 수백 개나 되는데 이게 다 직접 본다니까 꽤 놀랐고요.
저희 얘기하고 있을 때도 참 그 사진을 참 못 찍었는데 그 수미 씨 흐뭇하게 바라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진 찍고 사인 받아줄 거 하려고 하는데 바로 사라져 버려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녁에는 무슨 그 파이어워크쇼 불쇼하고 칵테일 파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차 적응 문제로 저질 체력이라 거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장에 왔는데요. 참여 후기를 보면 이제 LLM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정말 LLM이 그 데이트하는 시대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사람은 정말 많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메타에서 많이 오고 그다음 구글 뭐 당연한 얘기했고요. 유저 그룹에서는 중국에도 나왔어요. 이 중국 유저 그룹 토큰은 라이트닝 토ken인데 결론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여기 중국 쪽 얘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중국 라이트닝 토큰. 아니요, 여기 안 나왔어. 이걸 꺼야 되나? 이걸 끄고 해야 되나? 아니요, 뒤에 안 나오는. 마우스를 쓰시겠대.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닝 토큰 참여를 들었습니다. 또 저희 했던 것들과 좀 비슷한데 아무래도 중국 인구 자체 크고 내수 인원이 많으니까 좀 더 사이즈가 스케일업도 돼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지역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어떤 리소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흥정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런 내용이 있고 앞으로는 어떤 거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마켓을 보면 미국이 아무래도 제일 크죠. 네, 중국도 그 다음으로 안 갈지 않게 크고 사실 여기서 보면 한국도 어느 정도 크게 꽤 있는데 여기 나오겠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국에서 만든 앱 회사가 이제 두 개고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걸 하고 있으니까 디바이스 회사로는 삼성전자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기업 그 마켓 크기에 꽤 크다는 것도 있습니다. 전마켓 같은 경우는 이쪽 AI 쪽 이렇게 크게 진행한다 그런 얘기였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유저 그룹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외국 애들 만나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 만나도 물어보는 얘기가 왜 한국 사람들이 모임이 필요합니까?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AI나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할지라도 다 리딩을 할 줄 알거든요. 이 사람들 문서만 읽지 하면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장벽은 없으니까 유저글이 필요 안 하는 게 아니냐, 필요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도 개인적인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튜토리얼만 번역하면 유저글이 필요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쪽 스케일이 좀 큰 걸 보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프리 힌튼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AI도 성숙되면서 중학생도 AI를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런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 사용자에게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영어권 사용자에게는 문제가 AI 공부를 하는 게 하나인데 한국어권 사용자에게는 AI도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있죠. 여기를 한국어로 개선을 해서 그 튜토리얼을 보여주면 처음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는 영어 문서를 보게 될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그 문턱을 하나를 더 없애는 셈이니까 그런 점에서 그 한국 유저 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문서 자체 번역도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번역을 이제 해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영어 정리나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씩 계산해 나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 뉴스와 그리고 그 아무래도 중국은 좀 더 로컬라이즈 되어 있으니까 중국 자체의 장벽이니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있어요. 홈페이지도 있는데 이제 여기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저희처럼 밑에 생겨서 아무래도 그 하이터치 영어 홈페이지 닫아내가 되게 참고할 테니까 시청이 되어 있고요. 튜토리얼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튜토리얼 번역하는 것도 마트에 있고 여기는 뭔가 저기 아까 잠깐 봤는데 정말 문서가 많이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기계 번역을 쓴 것 같은데 제가 중국어를 몰라가지고 되게 체크는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국어 사용자분들은 이제 기계 번역이 없고 거의 다 사용자 기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점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톱도 따로 있고요. 중국어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어 기톱을 주로 다운로드만 해서 쓰고 자신의 그 서비스가 있어요. 기티라고. 그래서 기티에도 제가 알기로 그 하이투시 말을 잘했던 그래서 이제 이런 채널로 다양한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뭐 다양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는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같이 해볼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있고 뭐 저런 얘기 같이 안 하겠다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그 한국 사용자 모임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나, 어떻게 한국 사용자에게 더 기여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전에는 어떤 리눅스 유저그룹을 생각을 하면 거기에 Q&A 게시판을 달고 자유 게시판을 달면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는 구조였거든요. 왜냐면 지금처럼 카카오톡이나 슬랙 같은 것들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트래픽이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였는데 지금 하면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파일 붙이만 하면 그 사람이 몇십 명 이상 있는 오픈 채팅방이 5개가 넘어요. 그리고 별도로 또 슬랙도 다 따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집중화된 한국 사용자 모임만의 리소스를 만들기 위한 그 메인 리포지터리가 좀 없는 셈이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채우고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띄워서 여러 사람을 모이고 그 사람 모이면 나중에 전마켓이나 다른 시장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생각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이트 한국 사용 모임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그래서 그 생각의 결론은 한국 사용자 모임에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뭔가로 프로젝트를 띄워서 그 한국 사용자 모임으로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나온 결과로 하이토식 컨퍼런스 자체에 이제 진출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에 나가면 그런 성장하는 유저 그룹이 나려야 이런 생각을 듣습니다.